자, 여기 보니까요. 왜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기적같이 살아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참 죽을까.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특별히 이 책에는요.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수많은 논문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추출해서 그 통계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익을 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료로 회복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일부에서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기암에서 회복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9가지 공통점 중에서 그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인데요. 암을 이긴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레디컬 리미션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이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제목으로 켈리 터너 박사의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들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레디컬 리미션에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해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 이 켈리 터너 박사는요. 하버드 의대에 가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 병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특별히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상당히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버드 의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버드 의대는 그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Radical Remission Surviving Cancer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딛고 암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는 이러한 그 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더 이상 재발과 전이가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찾다가 답을 누구한테 얻었냐면 의료계에서 얻은 게 아니라 암에서 회복된 말기 암 환자들에게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완치된 암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서 당신이 정말 몇 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암을 딛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더 이상 재발 전이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수천 명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그들에게서 회복된 이야기들을 묶어 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9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술한 내용이 바로 이 레디컬 리미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 key factors, 9가지 중요한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말기 유방암의 3중 음성에서 회복된 사람들 또는 폐암에서 그리고 전립선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9 key factors, 가장 중요한 9가지 키 포인트, 9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9가지 공통점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1번을 탁 때리고 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 역시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죠?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소포타미아 이 평지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기별이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Let food be thy medicine.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Medicine be thy food. 여기 우리 영문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약이 음식 되게 하라. 예, 제가 종종 환우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환우분이 계시다가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왜 오늘 여사님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우세요? 매일 캔디처럼 밝았는데 그랬더니 오늘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인데요? 그래. 병원에서 저하고 같이 유방암 3중 음성 진단을 받았던 언니인데요. 그 언니하고 저하고 정말 너무나 비슷한 상태여서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투병 생활하면서 잘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랬던 언니인데 자기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여기를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하늘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 언니는 이제 병원에서 있다가 또 어디 다른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언니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언니 굉장히 도움이 돼. 나도 통증이 없어졌고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언니는 참 이제 건성으로 듣고 그걸 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도 여기 오면 안 돼? 막 이제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가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얘기하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더 확실하게 그 언니한테 언니 같이 와봐 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게 지금은 너무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식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상고병을 비롯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비두고 계속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거기를 계속 지지고 볶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책에서의 내용처럼 어떻게 보면 암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존재인데 계속 암을 건드려요. 암세포를 계속 건드리고 잘라내고 그래서 재발되고 전이 되고 가만히 놔두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누가 말씀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채식,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가 많은 사람들을 암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극복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요, 여기 소개되는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이라는 책은 극적으로 휴명기에 들어간 암 환자의 생존 전략, 다시 말하면 레디컬 리미션, Surviving Cancer Against All Us라는 책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진행되던 암이 드라마틱하게 휴명기에 동면 상태로 들어간 환자들을 무려 10여 년 동안 조사 연구한 책이에요. 의학지에 보고가 되었지만 출간되지 않은 100여 편이 넘는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왜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이들은 기적같이 살아나고 어떤 이들은 죽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켈리 터너 박사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이제 9가지 요소들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요소가 여러분들도 레디컬 리미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9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첫째, 바로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 식생활이 답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즐겨 드시는 것이 바로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디저트. 케첩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유에도, 요플레에도, 요거트에도. 우리가 먹는 아이들 이유식에까지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은 끊었는데 디저트를 못 끊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고기와 생선처럼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또는 메티오닌만 이 암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아니라 사실은 설탕은 일본에서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죠? 회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역시 모범생다워요. 무슨 뜻이죠?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에요.
암 환자들은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들과 평생 자란 기생충들이 다 뺏어먹고, 예, 암세포가 다 가져가요, 미네랄을.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 조사해 보면 전해질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미네랄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검사할 때 보면요. 미네랄이 엉망이에요. 칼슘도, 마그네슘도, 나트륨도, 요오드도, 예, 영양 결핍이 거의 다 깨져 있습니다. 칼륨도. 자, 그래서 미네랄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을 여러분의 식단에서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속에는 엄청난 양의 이 설탕이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조청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그리고 우유 유제품에도, 그리고 과자나 사탕에도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단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아무리 이런 거 디저트 드시고 나서 면역 주사 1,000만 원짜리 맨날 1,700만 원짜리 맞으러 독일에 일본에 가시면 뭐해요, 그죠? 한쪽에선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굉장히 디저트하고 친숙하잖아요. 빵을 많이 드시니까 모든 빵에 우유, 계란, 예, 설탕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잘 점검하셔서 나에게 있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제한된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 베이컨, 소세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요새 계속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계속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식이 바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가장 이 암을 유발하는데 가장 이 핵심적인 범인이라는 거. 그래서 콜틸 에세스틴 박사, 우리 원자 여사님이 미국에서 저희 강의를 좀 듣다가 콜틸 에세스틴 박사하고 통화를 좀 하셨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통화를 해보시니까 참 좋으셨대요. 정말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의료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콜틸 에세스틴 박사, 정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셨죠. 예, 그래서 모든 이거 심장 수술 전문의가 이 메스는 안 들고 뭐 하고 있냐면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환자들에게 원 다이어트로 근본적인 이 회복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많은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을 아주 오랫동안 케어하시면서 18명의 암 환자들을 살려낸 아주 기가 막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암을 유발하는 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과 같은 모든 암의 촉매제는 뭐냐면 바로 IGF-1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병의 원인은 당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탕은 3발의 피에 불과해요. 사실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세포 문 입구에 뭐가 덕지덕지 쌓여 있어요? 지방이 덕지덕지 쌓여 있어서 띵동 띵동 니是谁呀我是糖请进快点快点 하고 뭐예요? 진카이먼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 부분 하면 꼭 중국에서 강의했던 게 생각이 나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문 입구에 뭐가 덕지덕지 쌓여 있어요? 지방이 기름기가 덕지덕지 쌓여 있어서 배를 눌러도 띵동띵동 하지 않고 인식을 못해요. 띠디디디디디 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안에서 종소리인지 배 초인종 소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문을 안 열어줘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이 세포 속으로 당이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큰 범인이 당뇨병의 원인은 뭐였어요? 지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삼겹살에 붙어있는 기름들, 또 제육볶음에 붙어있는 기름들, 그 다음에 치킨에 붙어있는 기름들, 닭도리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름들. 왜 원장님 아침부터 연상을 시키세요? 침 넘어가게 또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소세지, 햄, 베이컨과 같은 이 가공되고 정제된 육류들. 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 각종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심혈관을 막아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스텐트나 바이패스 몇 개 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텐트 바이패스 한 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큰 병으로 대장암, 직장암, 암으로 가기까지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식생활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계속적으로 크게 만드는 식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왓더 헬스 다큐에서 보셨잖아요. 예.
유방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자궁암, 호르몬성 암 환자들, 전립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유 유제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TV를 틀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오빠 부대에 할 만한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신선한 이 모닝 우유 드셔보세요 하면 그런 그 잘못된 그 선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 기만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은 물론 각종 오염물질, 특별히 호르몬성 음식이 호르몬성 암을 유발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성 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유, 계란, 우유, 요거트, 요플레, 야구르트,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라떼, 카페에 가시면, 그리고 좋아하는 빵에도 다량의 우유가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로 바꾸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식품에는 뭐가 없습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IP6 피트산염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오셔서 많은 분들이 놀래요. 여러분들 거기다 보면요, 칼슘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제가 한 29년 동안 보면서 칼슘이 부족해서 빠져나가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뭐냐면 단백질 과잉이에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병은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모든 암은 다 단백질 중독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단백질. 그래서 프로틴 가루 이거 조금 매일 좀 타 먹어도 될까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아는 게 힘이죠. 그래서 이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통밀의 눈에 있는, 그 다음에 현미 눈에 있는 그 눈 성분의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러분 공부하셨죠? 요새 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조울증,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IP6 피트산염이 부족해서. 특별히 이 뇌병변 환자들, 뇌경색, 뇌졸중과 같은 뇌병변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IP6와 피트산염이 부족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도록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폐나 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스가 있는 환우분들에게 비타민 B 컴플렉스와 12를 제공했을 때 그들에게서 증세가 사라지는 것을 많은 이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가 계시거나 집에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온다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 정신이 불안하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하도 요새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엄마들이 아예 밥하면 흰쌀밥으로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최 선생님도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밥하면 무조건 흰쌀밥으로 생각하듯이 현미는 아주 중증 환자 아니면 안 먹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제된 식품에는 IP6 피트산염, 가장 중요한 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고 특별히 항암 작용을 하는 중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 탈락되어 있는 그런 정제 식품.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몸에 영양소가 탈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식단에서 아직도 내 몸에서 암을 키우는 촉매제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제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은 통곡식이나 콩 종류를 먹으면 특별히 유방암 환자, 난소, 전립선, 자궁암 환자들, 갑상선, 호르몬 관련 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지를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8.11을 기억하세요.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단백질이 80%죠? 뭐죠? 80%가? 탄수화물이라 하면? 탄수화물이라 하면? 감자, 고구마, 밥이죠? 그러면요? 그것도 맞아요.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시고 나면 점점점 로푸드 쪽으로 가까워지셔야 돼요. 효소가 살아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반반 비율이었어도 해독할 때도 마찬가지로 80% 가운데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고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전분이 많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은 한 20% 정도 가다가 점점 이제 해독이 잘 되고 영양 밀도가 잘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1대1 비율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합쳐서 많은 분들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댓글이 항의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8.12를 기억하세요 강의했을 때. 아니 웬 정신 나간 소리를 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뭐 피자하고 밀가루 때문에 지금 다 병에 드는데 웬 그 저 피자하고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80%의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을 가짜 탄수화물을 얘기합니까? 진짜 탄수화물을 얘기합니까? 진짜 탄수화물이 뭔지 아시죠? 정제되지 않은. 그래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늘리는데 여기 보세요. 몇 서빙? 하루에 15에서 20 서빙. 한 서빙이 1인분인 거 아시죠? 1회분. 물론 서빙의 이 컵이나 그릇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컵으로 5컵 내지는 7컵 정도의 양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드셔야 하는 천연 탄수화물의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측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로푸드로 드셔도 되고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찌거나 구워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마을에서 이제 뷔페 접시 있을 때 거기에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을 채소와 과일로 그리고 나머지 접시에 통곡식류, 통밀이나 현미, 콩단백질 요리로 채우고 여기 그렇게 드시는 것이 바로 암을 드라마틱하게 멈추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비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암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8.11 식사법 패턴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80%가 단백질이죠? 예. 자, 10%가 단백질, 나머지 10%가 지방질, 그리고 80% 가운데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이 80%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암 환자들을 극적으로 회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GMO인지 난 GMO인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해서 농약이나 여러 가지 그 중금속이 암 환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이 중금속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독을 해요. 그래서 자연치유의 항암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도 항암을 하시잖아요. 제1차 항암, 제10차 항암, 제100차 항암을 하세요. 예, 타목식펜 먹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예, 계속 규칙적인 해독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시간 동안 무슨 시간을 줘야 돼요? 예, 단식. 예. 그래서 기아 상태를 만들어줘야 그래서 으아스워러 하고 친해져야 돼요. 배고파 죽겠네 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뭐가 죽어요? 암세포가 죽어요. 예. 그래서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하려면 적어도 333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3일째 되는 날 오토파지가 가장 잘 일어납니다. 근데 요걸 몇 건데요. 그래서 하루 이틀 되면 벌써 배고파 죽겠어요. 기운이 없어요. 식은땀 나요. 예, 그때가 뭐가 일어날 때예요? 오토파지가 일어날 때예요. 오토파지가 뭔지 아시죠? 오토. 예, 자동으로 파지하게 죽게 명령을 내려요.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는데 보니까 정상세포만 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암세포는 뭐가 달라요? 정상세포와 차이점이. 예, 뇌의 명령을 받잖아. 뭐 때문에? 예, 암의 촉매제를 먹고 미쳤어요. IP6가 안 들어가 있고 또 암의 촉매제인 메티오닌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그래서 메티오닌이 가장 높은 음식이 뭐였냐면 생선이었어요. 그리고 IGF-1이 높은 음식은 고기, 예,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촉매제로 해서 암이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막 무법자로 자기하고 똑같은 손상된 세포를 찍어내는 게 바로 암세포죠. 그래서 암세포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토파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종양 표시자 수치가 안정적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느슨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살 좀 쪄볼까 하시면서 단백질량을 늘리기 시작하다가 아우 뭐 이제 나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하면서 살살 개가 토해내는 것을 먹으러 또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암 환자는 평생토록 예, 자연치유의 항암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점심은 영양식으로 잘 드시고 저녁은 규칙적인 해독식을 하셔서 17시간 동안 이 버퍼 시스템을 완전히 기아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픈 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고프기 전에 드셔야 돼요.
죽을까봐. 그죠? 절대 안 죽어요. 암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유명한 말. 암세포 어떻게 죽여라? 배불러 죽여라? 굶겨 죽여라.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토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토파지가 언제 일어나요? 3일째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3일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체력이 없기 때문에 3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충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채소나 과일에 묻어있는 농약. 자, 어제 말씀드렸죠. 채소에 있는 기생충보다 어디에 아주 치명적인 기생충이 있더라? 예, 고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기생충인지 어제 보셨죠. 자, 특별히 육류나 우유, 계란 속에 다른 건 다 끊었는데요. 계란 포기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등급 계란, 아주 좋은 단백질을 위해서 1등급 계란 2개씩은 꼭 챙겨 먹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네. 혈전 현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 하버드에서 이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모든 큰 병이 시작이 된다? 고지혈증에서부터. 콜레스테롤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안 잡히면 혈전 현상에 의해서 세포에 어떻게 산소가 들어가요? 혈액에 다 옮겨 있는데. 예, 제가 한 분도 안 빼고 다 고지혈증이 거의 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다 있어요. 정상에서 벗어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채소보다 육류, 우유, 계란 속에 더 많은 농약, 살충제, 호르몬제, 특별히 계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소가 들어있고 우유에는 비소 뭔지 아시죠? 이 사극 드라마 보시면 장희빈이 서로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어릴 때 우리 사극 보면 무서웠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상대방을 가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 강력한 발암물질인 이 비소를 넣어가지고 상대방을 해치고 이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요소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란에는 이 뇌를 중독시키는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카소몰핀과 같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큰 병으로 가는 이 길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레르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식품 알레르기가 큰 병의 지름길입니다. 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죠. 이 카제인 단백질도 가장 큰 요소이지만 우유에는 카소몰핀과 같은 이 마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시면 좋겠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되는 게 암 전문가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어떤 환경에서는 암이 계속 크고 어떤 환경에서는 암이 없어진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환경? 예, 세포가 탈수되는 이유가 뭐죠? 물을 안 마시고 대신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커피 한 잔에 카페인 2컵, 물 2~3컵을 빼갑니다. 카페인 한 잔에. 그래서 이 탈수가 상당히 심각한 이 원인도 되지만 pH를 맞추셔야 돼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스나 뭐 어떤 음료는 마실 수가 있는데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을 싫어하세요. 물은 안 넘어가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질은 이미 산성 체질이에요.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 2컵. 또 식사하기 40분에서 1시간 전에 물 몇 컵? 2컵. 식사하자마자 물 몇 컵? 0컵. 어우, 이제 안 속아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 몇 컵?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 피를 맑게 유동적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쓰러지면 병원에 가면 무슨 주사 놔요? 수액과 전해질로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반드시 암 환자가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리고 탈수 현상이 오면 뭐가 시작이 된다? 암이 시작이 되고 암이 재발되고 암이 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체질이라는 거예요. pH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pH를 안정적으로 7.45의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H 균형을 맞추시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요, 저희 하늘마을 유튜브를 따라 하시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종 제가 한 6개월 채식을 했어요 하고 오셔가지고 보면 pH가 다 새빨간 산성이신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잘했다고 하세요. 저 고기 안 먹었는데 이상하네. 오리고기밖에. 이러면서 오리발 탁 내미시는데 보면은 완전히 새빨간 산성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실토하시는 거예요. 오리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이상하네. 쩝쩝쩝. 자, 그래서 여러분의 pH를
네, 약 7.35의 약 알카리로 만드셔야 여러분이 알카리 환경에서는 절대로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pH를 이 알카리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과 수액과 전해질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과 미네랄을 드시는 거예요. 미네랄 소금 왜 드시는지 아시겠죠? 그냥 소금과 다릅니다. 미네랄 99가지 중에 90가지가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지금 미네랄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 성분만 많이 들어있어서 짠맛이 많이 느껴지는 게 정제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식을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음식 맛 그대로 드시는 게 좋으나 미네랄이 함유되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미네랄이 너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미네랄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네랄을 지금 섭취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암 환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글루텐 프리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 궤양성 대장염, 특별히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주무시다가도 국수 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시죠. 예. 그래서 이 글루텐 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은 제가 콩고기 하면요 하늘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예, 막 그날 뭐 이게 진짜 고기야 콩이야 하실 만큼 이 글루텐을 넣고 콩고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기절해요. 예, 그래가지고요 꼭 콩고기 한 날은 그 다음 날 몇 명은 쓰러져요. 예, 항상 2인분, 3인분을 드셔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루텐에 대한 유혹이 저도 많아요. 글루텐 조금만 넣으면 여러분 빵 얼마나 좋아하세요? 다 글루텐 들어가 있잖아요. 글루텐이 안 들어가면 쫄깃쫄깃한 맛이 아예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 대용으로 하는 콩고기 만드는 거 여러분 이제 배우셨죠? 강의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글루텐 프리 빵 만들고, 글루텐 프리 쿠키 만들고, 글루텐 프리로 이 로푸드 만드는 거,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푸드도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비건 채식 요리를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좀 배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그 9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다시 내 몸을 새롭게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뭐였냐면 캐리터너 박사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바로 taking control입니다. 여기저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맛있는 것만 짜장면만 나오면 그 다음에 나는 없어져요. 예. 나 어디 갔을까? 짜장면에 파묻혀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 본인이 건강에 관한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나에 대한 나를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환우분들이 말기암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잘 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촉이 생겨요. 촉이. 직감. 예,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웬 직감 하실지 모르지만 이 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만둔 후에 그의 암이 나았다. 예, 오늘 누가 그러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아주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요새 주말에 많아요. 예, 오실 때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이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자기 집에만 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더니 몸이 나아진 적이 있어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 집에 독성 있는 곰팡이가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암은 곰팡이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에 있을 때 경험 얘기해 드렸죠. 침대 밑에 보니까 곰팡이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우분들은 습도가 높은 지역, 바닷가나 물 가까이에 사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 쪽에 있으시거나 햇빛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좀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환우분들은 운동하시느라고 방 안에 들어가지 말으셔야 돼. 햇빛하고 아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데 선크림 바르고 나가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모자 쓰고 나가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슬리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햇빛을 못 받아서 햇빛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보니까 건강이 쑥쑥쑥 레벨이 올라가서 봤더니 비타민 D 결핍증이 심각했어요. 자, 비타민 D와 암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The role of vitamin D in cancer prevention. 암 예방에 있어서 바이타민 D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증거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충분한 비타민 D와 D 상태와 그리고 아주 낮은 암의 위험과의 상태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protective relationship이 있어요. 아주 보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햇빛을 보시면 그 비타민 D가 멜라토닌을 통해서 어디에 피부에 딱 스며들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이 비타민 D가 간으로 들어가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니까 간 기능이 아주 좋아지니까 어떤 이 세균이 들어와도 저항해낼 수 있는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데 이 면역 주사 한 개보다 더 중요한 게 햇빛을 매일 쏘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가서 운동하시면 적당한 비타민 D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흡수할 수가. 그래서 자신의 직감을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아, 왜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몸이 으스스하고 안 좋지? 하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연치유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천연치유제를 좀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각 지역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자연치유에서 많은 이 대체의학이나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천연 항암제, 항생제, 항염제가 있죠. 베리베린 성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도 29년 동안 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이 대체의학 의료인들이 쓰는 천연치료제를 봤더니 천연 항암제가 바로 이제 골든실루트하고 이 에키네시아였어요. 요거는 따로 쓰는 것보다 같이 쓰실 때 이 천연 항암 작용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에는 그런 베리베린 성분이 이 황기에 많이 들어있고 각 지역마다 좀 다르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천연 치료제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췌장암 환자뿐만 아니라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강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항종양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그리고 신장을 해독하기 위해서 뭐 우바우르신이나 수국 뿌리나 머시멜로 뿌리 같은 거 그래서 계속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암이 점점 석회화돼서 암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간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이 많은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담석을 계속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는 이런 그 음식들을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해독할 때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과산은 담석이 딱딱하게 석회화되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 드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지방 채식으로 여러분들의 몸의 섬유질이 이 풍부해서 담석이나 결석이나 기생충 같은 애들, 젖산, 피루부산 애들이 단단하게 석회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아주 특정적인 그 천연 치료제들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마을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조율을 하고 계시죠. 5단계의 해독을 통해서 대장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시니까 유충도, 편충도, 십이지장충도 300여 가지가 넘는 이제 기생충을 다 빼내고 나니까 여러분의 세포 나이가 30년은 다 젊어지세요. 그리고 이제 신장에 있는 결석들 빼내고 간에 있는 담석들 빼내고 그리고 피가 이제 레드클로바나 또는 에시악티 같은 걸로 피가 싹 맑아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나신 것 같죠. 예, 다들 이제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 1년에 2차례씩 5단계 해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암 조직을 잘라내고 떼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뭐예요? 오히려 암세포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간을 다 태워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간을 다 태워놓으니까 집이 어디 갔어? 없어요. 예, 환자의 이 종양 수치는 줄었는데 환자는 죽고 없어요. 예, 그게 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서 천연치료제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뭐가 또 하이 하셔야 돼요? 멘탈 사인이 하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신과 몸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요, 다 좋아지시는데 한번 이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당뇨로 쓰러져가지고 오신 여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계속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다시 뚜껑이 열려서 또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뚜껑이 열리게 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무익에서 오신 한 약사분이 투잡을 뛰면서 남편을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끼는 그 간호사하고 네,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약사분이 이제 유방암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전 말기가 돼갖고 여기 오셨는데 이제 한 번은 환우분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고 막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근데 다 듣고 봤더니요 대부분의 그 여성분들이 뭐냐면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어쩌면 다 남편들이 거의 다 속색이고 시어머니들은 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 억압되고 이 스트레스를 받은 이 마음들이 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래서 자꾸 뚜껑 열리게 하시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5번째 요소였습니다. 자, 6번째는요. Don't worry, be happy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이 소셜 서포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아내는요. 매일 아프다고 징징대요. 저희하고 있을 땐 멀쩡한데 남편만 오면 징징대요. 알고 봤더니 남편의 애정결핍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 어리광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회복 속도가 놀랍게 올라가요. 우리 나래 씨는 안 그러죠? 나래 씨도 한번 징징거려 보든가. 안 그래도 너무나 이제 모범생인데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치유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요. 이 영적인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신앙이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하게 되시면 굉장히 안정돼. 내 마음 불안해,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심란해, 우울해. 듣는 여러분도 힘드시죠? 우울하고 심란하고 꿀꿀하고. 내 마음 평안 안 하시네. 이러면 아직 날래면 멀었어요. 내 마음 이쪽은 낫겠네. 내 마음 평안해. 다 나으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 이 건강에 도움이 되시는 거 아시죠? 뚜껑 열 때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황급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르십시오. 도와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는 말이라면서요.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짓말 중에 하나.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더 살아서 뭐혀.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환우분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말.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막 나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디에 찔려서 아이고 아파 빨리 약 발라주세요. 네. 그런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난 죽고 싶지 않아 라는 것보다 나는 살고 싶다. 긍정적인 이 그 의지를 계속 긍정적으로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cast out.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많았어요. 그죠? 계속 스트러글 했어요. 두 아들이. 육체를 따르는 아들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서 계속 스트러글을 해요. 그래서 평안이 없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처방전은 뭐냐면 뭐하라? 내어 쫓으라. 내 마음의 두 소욕이 세상을 향한 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투쟁을 할 때 여기 다 죽게 돼서 오셨는데도요 직장을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게 돼서 왔는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을 포기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20채 두고 산소호흡기 끼고 오신 우리 흉부외과 과장님 어머니 얘기 제가 종종 해드렸죠.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빛을. 산소호흡기 끼고 난 죽어도 유세홍을 만나고 죽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정말 황송하고 정말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이분에게 이 부족한 저를 만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힘이 됐다면 그게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그분의 눈을 제가 감겨드렸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셨는데 이제 아들이 흉부외과 과장님이시니까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엄마. 내가 네 말 듣고 1년 만에 이 말기가 됐는데 더 이상은 네 말 안 들어. 나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여기 오셨어요. 백동에 계셨었어요. 눕지도 못해요. 누우면 흉수가 꽉 차가지고 누우면 완전 숨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꼬박 새시면서 여기 한 달 보름쯤 계셨네요. 예. 이제 뭐 그냥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아파트가 20채예요. 좋은 아파트. 근데 이 여사님은 제가 이렇게 대소변을 좀 받아냈었는데 팬티가 다 늘어나가고요. 고무줄이 다 끊어지는 팬티 입고 계시는데 예, 아파트는 20채야. 근데 산소호흡기 끼고 오셨고 예. 근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분이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에이구 아파트는 20채인데 썩을 놈 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때가 있대요. 아빠가 조금 속을 새기신 것 같아요.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미워하는 건 아닌데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이제 부질없다는 거겠죠. 제가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 9가지를 살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taking control. 세 번째, 직감을 따른다. 예, 네, 네 번째, 약초와 식초보 조절. 예, 여러분들 어떤 약초들을 드시고 계세요? 에키네시아. 예, 천연 항암제 성분인. 다섯 번째, 억압된 감정을 풀어놓는다. 예, 정말 풀어놓으시죠? 예, 여섯 번째, 긍정적 감정을 예,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아빠가 지지 많이 해주세요. 예, 받고 있어요? 예, 소셜 서포트 확실히 받고 있어. 그러니까 새벽부터 왔죠. 예, 마지막으로 will. 예,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예,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그 요소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심도 얼마나 중요한지, trust in God, 이게 여러분의 새 출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